오늘 종가 데이터를 뜯어보다가요,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세 이면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시장의 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잘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.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열어보시죠. 자, 바로 이겁니다. AI 혁명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비용. 바로 전기죠. 이 그래프는 텍사스의 미래 전력 수요 예측인데요. 한번 보세요. 다른 산업 수요는 거의 그대로인데 저 주황색 막대, 즉 데이터 센터가 쓸 전기가 어떻게 수직으로 솟구치는지,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기회의 시작점입니다. 이 전례 없는 에너지 수요는요,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. 20년 동안 시장을 경험해보니 확실하더군요.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돈이 몰리는 법입니다. 바로 여기서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거죠.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. AI의 이 어마어마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장소가 왜 하필 텍사스일까요?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똑같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에 전기료가 76억 달러,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이 넘게 나옵니다. 그런데 텍사스에서는요, 33억 달러면 끝납니다. 매년 43억 달러, 그러니까 약 6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그냥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이 빅테크 CEO라면 어디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시겠어요?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. 텍사스가 태양광이란 풍력 자원이 풍부한 건 맞아요. 하지만 AI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면 안 되거든요. 해가 지고 바람이 멈춘다고 AI를 끌 수는 없잖아요. 과연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들쭉날쭉한 전력 공급만으로 이게 감당이 될까요?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가동률이라는 핵심 개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발전소가 1년 동안 얼마나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100%에 가까울수록 믿음직한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가 사실상 모든 논쟁을 끝내버립니다. 한번 보시죠. 원자력의 가동률은 압도적인 92.3%입니다. 이건 그냥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. 반면에 바람이 불어야만 도는 풍력, 해가 떠야만 하는 태양광은 어떻습니까? 30%대에 불과합니다. 24시간 잠들지 않는 AI에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죠. 데이터가 이미 답을 정해줬습니다. 네,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텍사스의 싼 전기료라는 경제성과 AI의 24시간 무중단이라는 기술적 요구가 만나는 지점. 거기에 바로 원자력 발전이 서 있는 겁니다. 이게 가장 논리적인 귀결이죠. 좋습니다. 텍사스에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. 여기까지 왔죠. 그럼 다음 질문은 당연히 그래서 누가가 되어야 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거대한 기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한 기업, 바로 현대건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업계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피드 계약입니다.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,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설계도랑 견적을 짜는, 말 그대로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 피드 계약을 따냈다는 건 프로젝트의 A부터 Z까지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당연히 다음 단계인 본 공사 계약을 따낼 때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. 말 그대로 운전대를 꽉 쥐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현대건설에게 이 기회의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?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현대건설이 사기 전체를 다 맡는 거고요.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회사와 팀을 짜거나 미국형 원전과 한국형을 섞어서 짓는 대안 시나리오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기본 시나리오 하나만 따져봐도요, 예상되는 계약 규모가 무려 25조 2천억 원입니다. 이 숫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? 이건 현대건설의 몇 년치 일감을 그냥 한 번의 계약으로 따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이 숫자가 현실이 됐을 때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우리가 이 기회를 추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엄청난 기회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구경만 할 순 없잖아요.
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체크하고 어떤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지 투자자를 위한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 타임라인에 알람을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. 2026년 5월에 기본 설계가 끝나고요. 2027년에 본 공사 계약 협상을 하고 2027년에서 28년 사이에 최종 투자 결정, FID가 내려집니다. 이 이정표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겁니다. 이 복잡한 과정을 딱 3개의 관문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PPA, 즉 전력 구매 계약을 따내야 합니다.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이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 다 살게 하고 도장을 찍는 단계죠. 둘째, 이걸 담보로 본 공사 계약을 마무리하고요. 마지막으로 최종 투자 결정, 즉 자금 조달까지 확정되면 비로소 프로젝트가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. 물론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리스크가 없을 리가 없죠.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첫째,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자금 조달 문제. 둘째, 과거 UAE 원전 때처럼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낯선 미국 땅에서의 공사와 복잡한 규제 문제. 이 3가지가 가장 큰 허들입니다.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.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라는 겁니다. 우리는 미래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시장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리스크들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. 그건 당연해요.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? 리스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기회가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그 규모를 오히려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?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.